네, 안녕하세요. 히트코인입니다. 지금 시간은 5월 24일 화요일 오전 7시 17분입니다. 네, 일단 바로 어제 미국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뉴욕 증시가 모처럼 일제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투자 심리가 다소 살아난 것으로 보이며 투자자들이 저점 매수에 나서며 증시가 반등을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아울러 JP모건 체이스를 비롯한 주요 금융주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어제의 강세장을 주도한 걸로 확인됩니다. 다만 인플레이션 공포는 여전한 만큼 언제든 약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관측은 여전히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일단 다우존스는 1.98%, 그리고 S&P 500 지수는 1.86%, 마지막으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59% 상승을 하며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지난주까지 8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S&P 지수와 나스닥 지수의 경우 각각 7주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였는데, 특히 S&P 500 지수는 전 거래일 장중 공식 약세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 같은 낙폭 과대 심리의 반발 매수세가 일부 유입이 되면서 3대 지수는 장 초반부터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이 와중에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 관세 인하 발언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그는 전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현재 대중 관세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부과한 것이라며 현 행정부는 그 어떤 관세도 중국 수입품에 부과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중 관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어떻게든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8년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2200여 개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의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로 인해 뛰고 있는 수입 물가를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울러 국제유가의 급등을 막기 위해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에 증산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역시 사상 최고 수준에 올라있는 휘발유 가격 등을 잡기 위한 조치로 해석이 됩니다. 개장 전 나온 경제지표는 다소 호조를 보였습니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이 이날 내놓은 4월 전미활동지수 NAI는 0.47로 나타났습니다. 전월 대비 0.11포인트 상승을 했고, 이는 생산, 고용, 실업, 소비, 판매 등 85개 지표를 가중평균을 해서 구하는 수치입니다. 지수가 0을 넘는 건 미국 경제가 역사적인 평균점을 웃돌아 성장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종목별로는 대장주인 애플 주가는 4.01% 상승을 했고, 애플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인도와 동남아 위탁 생산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테슬라, 메타, 엔비디아 이런 빅테크 주가 역시 전부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가 실적 개선을 낙관하면서 주가가 6% 이상 뛰어오른 것도 강세장에 일조를 했습니다. JP모건은 이날 투자자의 날을 연 자리에서 올해 순 이자 이익이 56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1월 예상치에 대비해서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JP모건 외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시티,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주요 금융주들도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치솟는 인플레이션 탓에 실제 기업들이 움츠러들고 있는 탓에 경기 침체 공포가 만연을 하면서 언제든 다시 약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반등은 일시적일 뿐이라는 것인데, 미션 스퀘어 리타이어먼트의 웨인 위커 최고 투자 책임자는 지금까지 많은 주식들이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잠시 반등이 나오는 건 그리 놀랍지 않다며,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 지정학 리스크로 인해 투자자들은 단기 변동성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을 해야 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마켓츠닷컴의 닐 윌슨 수석 시장 애널리스트는 아시아에서 나온 관세에 대한 언급은 시장의 일시적인 낙관론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도 약세장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월가의 여러 전문가들도 그동안 제기됐던 치솟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위협의 근본적 해결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락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반등을 하며 상승장으로 돌입하는 것보다는 너무 내려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온 것뿐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래도 잠깐이라도 반등이든 뭐든 상승을 하면 어쨌든 기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 국제유가는 미국 드라이빙 시즌 수요 증가 기대감과 중국 상하이 봉쇄 조치 완화 등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0.01% 오른 배럴당 110.29달러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최근 들어서 공급과 수요에 대한 전망이 백중지세를 나타내며 좁은 범위에서 등락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에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다소 완화됐으나 여전히 시장은 각국 중앙은행들의 긴축 조치로 세계 경기가 둔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는 원유 수요를 억제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공급이 여전히 수요 대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 하락을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이어서 오늘도 종목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디카르고란 종목입니다. 디카르고는 최근에 강한 거래량이 실리면서 강하게 반등을 해준 뒤 다음날 바로 상승분의 절반 이상 하락을 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디카르고는 조정이 그리 오래될 것 같진 않고 조정이 이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한번 시세를 줄 모습으로 판단이 되며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면은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가 74.9원, 75원 정도로 나오는데 비트가 눌린다면 디카르고 같은 경우는 한 70원에서 72원 이 정도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꼭 한 번에 매수를 하지 마시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분할 매수로 나눠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늘은 디카르고란 종목을 추천드려봤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